연승, 수익률, 딱 떨어지는 숫자 이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오늘은 프로님처럼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네, 총 5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공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보조지표를 보기 전에 캔들부터 마스터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 것. 네 번째, 감정적인 대응하지 말 것. 마지막 5번째로 돈 잘 버는 트레이더를 부러워하지 말 것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5가지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긴데 트레이딩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채로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령 매매 기법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어디서 진입할지, 손절은 어디다 잡을지, 이익 실현은 얼마만큼 기대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반드시 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에 대한 이러한 계획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공부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먼저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지 저항을 알게 되면 추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손절매 가격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진입 타점까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지표를 보기 전에 캔들부터 마스터할 것, 이건 또 어떤 뜻인가요?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입문하면 이동평균선부터 봅니다. 이동평균선부터 공부하고 골든크로스가 뭐고 데드크로스가 뭐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맞으면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볼까?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를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맞으면 이번에는 RSI를 볼까? 이러면서 점점 보조지표를 하나씩 공부하게 되는데 보조지표라는 것이 결국에는 캔들 움직임을 후행적으로 반영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지표보다 우선시되는 게 캔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들이 양봉인가 음봉인가 혹은 양봉이면 긴 양봉인가 아니면 짧은 양봉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마스터를 하고 나서 보조지표를 거기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성공률 높은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지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진짜 보조하는 지표인 거네요. 예,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캔들을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며 시장의 방향과 추세 등을 분석하는데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 것.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단기간에 좀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대부분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후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버는들 10년 후에 계좌가 깡통나고 내 전재산이 다 날아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1년 후에는 10배 수익이 더 나 있고 10년 후에는 100배 이상의 큰 수익이 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계약수를 크게 써야 되고 위험 부담을 크게 안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반드시 필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이 투자에 임하게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뇌동매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많이 들으셨던 말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실 났을 때 사람이 복수심이 불탄단 말이에요.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
적개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수를 크게 키워가지고 한 방에 역전승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성을 잃고 잦은 거래를 통해서 손실이 누적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시간 외에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차트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 하루에 딱 2시간만 거래합니다. 뉴욕장 본장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거래해서 하루 일당을 벌고 거래를 끝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시장에 물려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부터 거래 시작해가지고 계속 포지션에 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매수 쪽으로 방향이 보였을 때 매수해서 물려 있다 보니 낮 시간에 갑자기 추세가 바뀌면서 아래쪽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거래를 한 사람은 계속 매수 쪽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때 포지션에 물리게 됩니다. 반대로 낮 시간에 거래하던 사람이 저녁 시간을 겪으면 반대로 포지션이 또 물리게 되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거래를 하다 보면 맺고 끊는 게 없어지고 계속 포지션이 손실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거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인데 돈 잘 버는 트레이더를 부러워하지 말 것. 자, 돈 잘 버는 트레이더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는 돈 잘 벌면 당연히 좋죠. 그럼 왜 안 부럽겠습니까? 당연히 부러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루에 5% 수익을 내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이나 카페에서 보다 보면 수익을 곧잘 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수익률 1000% 냈다 혹은 500% 냈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 페이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저만큼 수익을 내봐야겠다 이러면서 무리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수익 자랑하는 사람 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진짜 수익을 잘 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퍼센트가 낮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이 얼마 벌었네 하면 그게 전부 그 사람이 매일 그렇게 버는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무리한 거래를 시도하다 보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프로님도 돈 잘 버는 트레이더시잖아요. 그럼 프로님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저 부러워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페이스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던 계약수가 있고 내가 획득하던 틱수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내가 하지 않던 거래 오버페이스를 해서 계좌가 망가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승, 수익률, 딱 떨어지는 숫자 이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속 있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고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